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9월 13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포인트 올랐고요. 보합 마무리 했습니다. 코스닥은 1.11%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코스닥을 좀 많이 팔면서 좀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증시 전체가 여전히 뭔가 상승 방향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애매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확신하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때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관망을 유지를 하되 어떠한 이제 종목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강세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쌍바닥 근처에서 반등을 좀 시키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5일선과 21선이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계속 하락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반등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양봉을 좀 띄우면서 위로 좀 올라가 준다면 움직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투자자를 보면 기간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했지만 이전에도 뭐 크게 매수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금방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뭘 보아야 하냐면 지금 증시 전체 거래량이 좀 줄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장기 이평선이 아니고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서서히 이제 뭔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코스피에 좀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월봉도 마찬가지 음봉으로 이제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꺾여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조정 기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늘 1175원이죠. 네, 지금 이상한데요. 네, 1175원으로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그런 메리트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제 결국에는 고점 라인을 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크게 낙폭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쉽게 떨어지는 것이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자체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여전히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증시 자체에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를 보시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거의 뭐 8월 24일부터 해서 거의 20일 가까이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코스닥에서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 최근에 들어서는 좀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강세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어, 지수 선물을 좀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 보게 되면 유럽 증시 1% 정도씩 올라가고요. 이탈리아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유럽 증시 0.5%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장은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미국 증시 미국이죠.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는 1.329%로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증시 자체는 조금 이제 약세로 다가가고 있고요. 뭔가 미국 증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한번 조정기에 접어들고부터는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어 있고요. 좀 아슬아슬한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1350원 내려서 3.5% 정도
하락 마무리를 했고요. 37,450원입니다. 시간외 가격은 38,300원으로 또 이렇게 상승을 좀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추세 돌림을 위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왔고요. 그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래량 자체는 지금 점진적으로 좀 많이 줄어서 그런 줄어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소스를 조금 내보내면서 주가를 띄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요. 오늘도 이제 mRNA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mRNA 관련 주식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기사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바이오 벤처도 뭉쳤다. mRNA 코로나 백신 경쟁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 mRNA 백신 출시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한국바이오약품 의약품협회가 바이오벤처 세 국가 손잡고 국산 메신저 리보액산 mRNA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까지 임상 중인 mRNA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 연간 5억 도주 생산, 기술 시설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 기업에는 한국 바이오 의약품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바이오벤처 큐라티스, 아이진, 진원생명과학과, 백신 생산 업체 보령바이오파마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또 여기 엮여가지고 또 상승을 시간외로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뭐 인도에서도 최초로 이제 DNA 백신이 나오면서 진원생명과학이 또 DNA 백신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원생명과학은 분명히 저는 장기로 보았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유상증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1차 유상증자 가격이라든지 2차 유상증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0.5주의 무상증자가 있지만 그 신주가 발행이 되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무상증자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는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권리락에 의해서 주가가 싸졌을 때 또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하신다면 아무래도 12월까지는 좀 진원생명각이 끌고 가서 그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패턴이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때는 좀 과하게 내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추세 패턴을 가지면서 진행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에 대해서 한번 급등을 시키고 쭉 내리고 또 급등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급등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라인 잡고 다시 한번 때가 되었을 때 급등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월봉도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고요. 자,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둘 다 매수를 좀 했는데요. 투신, 연기금 둘 다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뭐 크게 기관이 매수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씩 또 기관이 이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죠. 특히 이제 연기금이 조금씩 뭔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원생명과학 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네요. 일단은 그래서 결국 이제 61선까지 다시 한번 바짝 그 라인을 붙여놨고요. 이 라인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더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0만 원 중후반대를 벗어나서 중후반대 일단 이 양운선이 될 텐데 이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기서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뭔가 힘없이 떨어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근데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아야 할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았을 때는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61선 디디면서 또 이렇게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61선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조금 뭐 삐끗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둘 다 매도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뭐 기관, 특히 연기금이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모더나 생산에 대해서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크게 소식 없이 진행이 되는 거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으면서 그 소식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락에 의해서 지금 21선 추세도 좀 꺾였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닉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넥신이고요. 제넥신도 75,000원 시간외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봉으로는 800원 하락했고요. 아무튼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자리를 만들고 또 내일 또 상승시킨다면 또 요 라인을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급락에 대한 그 갭을 좀 메워야 되기 때문에 제넥신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올라갈 타이밍이지만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만원 내려서 3.34% 28만 9,500원이고요. 지금 최근에 SK 케미칼이 급등을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펀드 쪽에서 지분을 팔라고 해버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내려가는 움직임이고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었을 때는 사실은 진짜 블록딜 대량 블록딜이 나오게 된다면 좀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급등을 크게 한 다음에 지금 이런 박스권을 또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전처럼 이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 요 포인트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렸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내려간다면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좀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마찬가지 조금은 지금은 위태로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MSCI 편입 이후에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면서 수급 자체는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기간도 이틀 연속 크게 매수하고 나서 조금 매도했고요. 연기금, 뭐 투신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이전에 좀 열심히 매수하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매수를 좀 멈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리드고요. 셀리드가 지금 또 결국에는 또 하락으로 가버리네요.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또 떨어졌고요. 거래량이 없는 채로 지금 주가를 이렇게 크게 떨어뜨려 버리니까 참 속상하네요. 올릴 때는 거래량을 부어버리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매집 과정인 건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또 이 근처까지 와버렸고요. 이 121선까지도 지금 이평선들을 모아가겠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좀 만들어 가면서 이때 이제 수렴했을 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그 정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120일선을 지켜주고 반등을 해준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10월 달까지는 끌고 가봐야지 이 셀리드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사실 20주선이 좀 깨져서 크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지금 좀 반등을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그런 음봉이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기관 외국인은 최근에는 조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바이오직스고요. 500원 하락해서 41,550원. 그래서 유바이오직스는 애매하게 자리 잡고 21선 위에서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셀리드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주가를 많이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 이평선들을 꼬으면서 121선이죠. 121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이 왔다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이 음봉구름을 옆으로 이제
벗어났고요.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이 46,900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판에 또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올렸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요. 2차 상승 크게 나왔고 느 정도 이제 반납을 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조금 더 이 횡보를 할 때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봉상으로 본다면 한번 뭔가 이 움직임이 나올 때가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1, 2주 정도 뒤면 슬슬 이제 출발을 할 때가 아닌가.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요. 그래서 좀 더 보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또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유바렉스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바이오 종목 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종목 강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특정 종목 위주로만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 번씩 보시고 네, 과감하게 종목을 갈아타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 지수 자체가 하도 고점에서 네,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 종목을 가지고 오래 버티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서 좀 천천히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바이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 고점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소스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그런 수급, 밀어붙일 수급이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펴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